안녕하세요. 개포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정말 시장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꼭 지금 해야 될 일과 과연 이번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연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건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이게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직전 가세 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급여로는 7천만 원이고 종합소득을 할 땐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네 번째는 해당 연도 종부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이 종부세 납부 유예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 납부 특례를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면은 담보는 뭐 예금 담보도 되고 보증보험 담보도 되고 보증서 담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시청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예시켜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면제가 아니고 유예이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자는 분명히 받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 경우를 예를 들면은 증여세는 5년 연부에 납할 때는 약 연 1.2%의 이자 가산세를 받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도 유사한 이자율 체계를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납부유예를 받았는데 향후 사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요건 충족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경우는 납부유예가 취소된과 동시에 가산까지 추가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앞에 말했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최소한 3일 전,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로 신청해야 한다는 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 납부 기일, 즉 12월 15일까지는 그 허락 여부를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사항은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는 제외를 받는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이번에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치 않게 우리가 주택수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해 왔는데 그런 과오를 갖다가 이번에 보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은 세 가지 조건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만약에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은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 가세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상속주택의 경우입니다. 상속주택도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받게 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내가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데 만약에 이 상속주택이 저가주택, 예를 들어서 수도권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6억이야.
지방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나 아니면 지분으로 봤을 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는 그 기한 제한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세 번째는 지방 저가 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지방 저가 주택은 우리가 시행령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로 확정이 되어 있죠. 3억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빼겠다는 얘기인데, 하나 우리가 또 별도 구분할 것은 주택수 산정에서는 빼지만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출하는 과세 표준은 꼭 합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면제주지만은 네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 사실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이제 11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리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경우는 60세에서 65세에 해당되면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20%, 65세에서 70세인 경우는 30%, 75세인 경우는 40%, 또 장기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에는 20%, 10년에서 15년 경우는 40%, 15년을 초과한 경우는 50%까지 공제는 아주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할 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따른 과세 표준에서 산출될 세액은 공제 사항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용두삼위격으로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지난 7월 21일 날 정부에서 우리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는 그런 플랜을 발표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7월 21일 날 정부 부동산 세제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7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7가지 사항을 한번 해보고 이번 세법 개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이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액으로 바뀌겠다는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세법 개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을 인하하고 단일 세제로 하겠다. 즉, 우리가 현 세제는 우리가 중과세제, 일반 세제와 중과세제 이중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세율 전체를 낮출 뿐만 아니라 중과를 없앤 단일 세제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0.6부터 3%, 또 조정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2%부터 6%,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0.5에서 2.7%로 이렇게 단일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에 의해서 정부 다주택자의 중과 폐지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율 하향 및 단일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150%, 조정 2주택, 기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0%까지 올렸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죠.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었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겠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을 12억,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는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 자체가 또 이번에 논의자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역시 부결된 사항이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죠. 다섯 번째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이것도 진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는 금년 안에서 현재 기본공제 11억을 14억까지 해서 추가 3억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여야 간에 치열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결되지 않았고요. 6번째, 7번째 사항만 타결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산적 특례, 이 두 가지 사항만 우리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사항 중에서 6번째, 7번째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이 없는 사항만 합의돼서 통과됐다. 그 용도삼이고 결과가 정말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과연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 계산은 뭐 쉽지 않은 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식을 활용하면 이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우리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의결될 때 이 세율 조정이 실패를 했어요. 그 세율은 이미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 되는데, 과세 표준은 종식가격 총합계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수치에 공정시장가액을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는 공시가격 합계, 그 다음에 기본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시가격이 변했어요. 이 공시가격이 2022년도에 2021년도에 비해서 아파트 경우는 약 17.2% 상승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17.2%가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기본 세액 공제는 변화가 없었어요. 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작년에 95%에서 올해 60% 조정이 됐어요. 그럼 35%만큼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액이 그만큼 감소될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7%의 상승 요인과 35%의 감소 요인을 여러 가지 엑셀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에서 30%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년 국회에 통과된 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내용 설명드렸는데 요약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금년 7월 21일 날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종합부동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 세제가 당분간 간다, 이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과 부유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특례 대상 신청자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이주택 같이 주택수 산정에 관한 경우는 금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따른 종부세 납부유예의 경우는 금년 12월 12일까지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듣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드릴 팁은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공동 명의로 갈지 단독 명의로 갈지 작년부터 이제 취사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1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단독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시기에 늦지 않게끔 신청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나 줄이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동산이나 세금 등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